오늘은 서정주 시인의 귀촉도, 우리가 귀촉도, 소쩍새, 이거죠? 접동새. 자, 서정주 시인의 귀촉도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사별한 임, 즉 죽은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이별의 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먼저 가신 죽음의 길을 서역 산만리 또는 파촉 산만리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때 제목인 귀촉도는 두견새를 가리키는데 한자의 뜻은 총나라로 돌아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옛날 중국 총나라의 망제가 나라에서 쫓겨난 후 총나라를 그리워하다가 죽어서 된 새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 작품은 설화, 전설과 그 다음에 작품이 서로 교묘하게 연결되는 그러한 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시는 사별한 님에 대한 그리움을 귀촉도에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3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 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 비오는 서역 산만리, 흰옷깃 여며 가옵신 님의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 산만리, 신이나 삼아줄 걸 슬픈 사연에 오로리 아로새긴 육날 메투리, 은장도 푸른 날로 인양배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드릴 것,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구비구비 은한물 목이 젖은 새, 차마 아니 솟는 가락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온다. 그대 하늘 끝 홀로 가신 니마. 자, 이렇게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아롱아롱, 이때 아롱아롱이라고 하는 것은 아른거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보여 안 보여? 그렇지, 또렷하게 보이지는 않고 아른거리는, 흐리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 임의 밟으신 길은, 주어져 길은 뭐다? 서역 산만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서역 산만리라고 하는 걸 안다면 우리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야? 죽음으로 가는 길. 그렇다면 이 님은 결국 뭐야? 나이야 신중, 이렇게 된겠죠. 진달래 꽃 비오는, 이때 진달래는요, 요건 한해 정서를 보여주고 있는 소재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역이라고 하는 건요, 서방정토, 즉 극락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승이겠죠. 산만리, 여기서 서역까지, 여기서 저승까지의 거리를 얼마로 본 거야? 산만리로 본 거죠. 엄마 찾아 산만리가 아니라 님 찾아 산만리. 흰옷깃 여며 가옵신 님의, 이때 흰옷깃 할 때 흰옷을 백의 민족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일종의 수의죠. 죽음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소재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님이 죽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오지 못하는 파촉 산만리. 여기서 파촉이라는 것은 총나라, 즉 저승을 상징한다면, 자, 서역 산만리, 파촉 산만리 둘 다 묶었을 때 이승과 저승과 이승 사이에 어떤 정서적, 심리적 거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년은 임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 이걸 우리는 한 단어로 말한다면 사별, 이렇게 되겠죠. 신이나 삼아줄 걸, 아쉬워. 진작에 멀리 가시는 길 발이나 아프지 않게 신이나 삼아줄 걸 뭐 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죠. 후회하고 한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 한탄 해가지고 회한. 슬픈 사연에 오로리 한올 새긴, 한마디로 정성을 들인 육날 메투리. 자, 이 메투리는요, 신이에요, 신. 어떤 삼이나 노 따위로 집신처럼 만든 신이에요. 그 신을 만들어 드릴 걸 이라는 거죠. 슬픈 사연으로 오로리 아로 새긴 육날 메투리를 만들어 드릴 걸,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은 이 육날 메투리는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과 사랑을 나타내면서 자 메투리로 삼아줄 걸이라고 하는 도치법이죠. 이러한 도치법을 사용해서 회한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왜? 회한의 정서를 앞에다 전면에 내세운 거죠. 은장도 푸른 날로, 자, 이 은장도는 여자가 들고 다니죠, 흔히, 보편적으로. 따라서 화자가 누구야? 여성이죠. 인양, 바로 이 모양대로 단호히 베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왜 머리털이 부질없죠? 그는 머리카락 떼지는 머리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님이 죽었잖아. 님이 죽었으니까 이 아름다움이 필요 없어. 그죠? 필요 없어. 부질없어. 이런 뜻이에요. 엮어 드릴 걸. 역시 마찬가지로 임에 대한 변하지 않는 사랑이죠. 이연 못다한 사랑으로 인한 회한과 탄식. 3년 보겠습니다. 초롱의 불빛 초롱. 이때 초롱은 청사초롱일 거예요. 지친 밤하늘. 자, 밤하늘이 지쳤겠니? 화자가 지쳤겠니? 그렇죠. 화자가 지쳤겠죠. 화자가 지친 것을 밤하늘이라는 자연물에다가 감정을 이입을 하면서 청사등롱을 들고 밤마다 임을 기다리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비구비 은합물. 자, 은합물은 7월 칠성날까지 갈라놓았다가 오작교로 이제는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하는 공간이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은합물은 견우와 직녀를 갈라놓은 존재이면서 이별과 단절의 이미지예요. 그러다 보니 목이 젖은 새, 어떤 새, 귀촉도 한의 정서고요. 차마 아니 솟는가락 눈이 감겨서. 왜 눈이 감겨? 졸려? 아니죠. 있는 힘을 다해서 우느라고. 자기 피에 취한 새. 이때 자기 피에 취했다는 것은 피를 토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피를 토하면서 울었는데 그 피가 얼마나 많은지 취할 정도야. 그렇다면 그 피를 왜 토했겠니? 그렇지, 임에 대한 그리움과 정안이겠죠. 그래서 귀촉도가 운다. 자, 그래서 이 귀촉도는 결국은 화자의 정서, 한의 정서, 피를 토하는 정서를 드러내는 감정, 이 입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귀촉도 자체가 두견세, 접동이라고 하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슬픔과 한을 드러내는 것이야 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운다는 것은 화자의 회한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샤우팅을 합니다. 뭐라고? 그대 하늘 끝 저 멀리 홀로 가신 니마라고요. 이때 홀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화자와 완전히 동떨어진 거죠. 근데 거기다가 홀로가 아니고 홀로야. 글자 수를 늘렸어. 이러한 시적 허용을 통해서 단절감을 더 강조하고 있고요. 니마라고 하는 이 영탄적 어미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리움의 정서를 완전히 뿜뿜업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년 귀촉도의 한 맺힌 울음과 임에 대한 그리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서정주 시인의 귀촉도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시 서정시고요. 전통적이고요. 애상적 어조고요. 귀촉도의 전설을 가지고 사별의 한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을 시상정결로 봤습니다. 즉 1년과 2년과 3년이 종결 어미가 조금씩 차이를 둡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가 업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봅시다. 산만리. 자, 어때요? 1년은 명사로 끝나요. 명사로 끝난다는 건 기본적으로 감정을 절제하는 거예요. 끊어주는 스타카토거든요. 자, 이렇게 감정을 절제하면서 임과 자기 자신의 거리감을 보여주고 있는 화자가 2연에서는 엮어드릴 걸이라고 하는 영탄적 어미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는 건 명사형 어미보다는 감정이 올라갔죠.
그 감정이 올라가서 자신의 어떤 과거 행위에 대한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한탄 그리고 탄식의 어조를 드러냅니다. 그러다가 3년 가서는 어떻습니까? 니마라고 합니다. 즉 영탄법으로 강하게 쓰죠. 그래서 화자의 슬픔과 그리움을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렇듯 이 시는 종결 어미를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내는 이러한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설화를 차용한 주제의식 표현입니다.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 은하물 목이 젖은 새 어떻게 울어? 귀촉도 울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앞에 진달래꽃이라든가 흰옥깃, 은장도 같은 전통적 소재도 같이 봐야 될 거예요. 어쨌거나 간에 이러한 전통적 소재와 귀촉도 설화를 사용해서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귀촉도 설화는 총나라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귀촉하고 울었다라고 하는 귀촉도 내지는 접동새의 음성 상징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작품은 귀촉도와 그 다음에 굽이굽이 은합물로 가로막혀 울고 있는 모습, 이런 걸 통해서 임과 사별하고 울고 있는 화자의 이미지와 같이 매칭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정을 이입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감정이입이죠. 어디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먼저 표현상의 특징 도치법부터 볼게요. 도치법은 오로리 아로새긴 육날메투리로 신이나 삼아줄걸,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거죠. 부질없는 이 머리털 은장도 푸른 날로 베어서 아로새긴 육날메투리로 삼아드릴걸, 이렇게 돼요. 그래서 도치법을 사용해서 화자의 회한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대꾸법은 여기에 나오죠. 진달래꽃 비오는 서역 산만리,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 산만리. 여기서 서역이라는 말과 파촉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저승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산만리라고 하는 구체적 수치를 사용해서 저승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화자와 임과 화자 사이의 정서적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물이나 사물, 어떤 대상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되면 화자의 정서가 어떤 사물에 이입된 거죠. 이입돼 가지고 화자가 가진 정서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치다 내지는 울다 이런 거하고 연결돼요. 이 작품 귀촉도는 슬픔에 취해 우는 새로 나타나고 있으며, 귀촉도가 느끼는 이별의 슬픔과 회한은 화자가 느끼는 슬픔이나 회한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시어 귀촉도에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밤하늘과 그 다음에 귀촉도 요 두 개의 시어를 감정이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서정주 시인의 시 귀촉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